민정 여사의 삶은 고독으로 가득 찬 거대한 집의 벽 속에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아침이 오면 그녀의 작은 부엌에서는 낡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재촉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그녀 주변의 정적을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전날 저녁 먹다 남은 식은 반찬 냄새가 희미하게 공중에 감돌았고, 그것은 그녀의 식사가 얼마나 홀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따뜻한 밥김이 사라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정막 속에서 더 크게 울렸다. 그녀는 자주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거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직접 가꾼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어나는 다채로운 꽃들은 선명한 색깔로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지만 그 아름다움조차도 그녀의 마음속 공허를 채우지는 못하는 듯했다. 마치 꽃들도 그 어떤 생명도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없는 듯 그녀는 멀리 떨어진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곤 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시어머니라는 호칭에서 풍기는 위험과 거리가 먼 소박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걱정까지 엿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자식들에게 돌아갔고 그녀는 오로지 최소한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아끼고 또 아끼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꽃을 가꾸는 일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놓여 어떤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듯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유지했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민정 여사는 장을 보러 나섰다.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서웠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그녀는 익숙한 골목 모퉁이를 돌았고 거기서 한 노인이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은 온몸으로 한기를 막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민정 여사 자신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그날도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는 그저 몇 장의 지폐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며칠 동안 꼭 필요했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작은 주머니 사정과 노인의 절박한 상황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결심했다. 조용히 지갑을 열어 가장 큰 액수의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늘 혹시 모를 바람에 대비해 가지고 다니던 낡고 따뜻한 목도리를 풀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어르신, 많이 추우시죠? 이걸로라도 몸 좀 녹이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돈과 목도리를 노인의 쭈글거리는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은밀하게 이루어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작은 행위는 그녀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감사의 말을 연신 내뱉었지만 민정 여사는 그저 희미한 미소만을 남긴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그 작은 행동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작은 불꽃을 지폈다. 그녀의 침대 머리맡 서랍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는 닳고 닳아 가장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민정 여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함이었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 몰래 상자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꺼내보곤 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누런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 종이에는 알아보기 힘든 몇 줄의 송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는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민정 여사는 그 상자를 만질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때로는 깊은 고통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렸고 때로는 아련한 후회와 아쉬움이 깃든 눈빛으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 사진과 종이 조각은 그녀가 수년간 짊어져 온 비밀스러운 과거의 짐이자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었다. 그 비밀은 그녀의 모든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그녀를 괴롭혔다. 그 작은 나무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감춰진 역사, 그녀의 삶을 뒤흔든 어떤 비극적인 사건의 증거, 그리고 언젠가 그녀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폭풍의 씨앗이었다. 이 알 수 없는 세부 사항은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그녀가 받게 될 쪽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다. 이 상자는 그녀의 과거가 현재에 들이우는 그림자였으며 곧 드러날 진실의 서막이었다. 그녀의 집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녀가 정성스레 가꾼 꽃들도 작은 새들의 지저귐도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침묵의 외침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민정 여사는 자신의 삶이 이대로 고요하게 흘러가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질 작은 쪽지 하나가 이 모든 고요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격렬한 파동이 숨겨져 있었다. 민정 여사의 고요한 삶에 잔잔한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혜진의 초대 때문이었다. 혜진은 남편 준호와 함께 민정 여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혜진과 민정 여사의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다. 혜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다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고 민정 여사 또한 혜진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초대는 혜진의 진심 어린 화해의 시도였다. 아마도 준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어색했던 가족 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하고자 하는 혜진의 노력이 엿보였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하는 자리였다. 혜진은 신중하게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을 예약했고 민정 여사는 어색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초대에 응했다. 민정 여사는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기품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흔적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서랍을 열어 낡은 나무 상자를 확인했다. 상자 속에 빛바랜 사진과 흐릿한 쪽지를 잠시 만져보았다. 그 비밀이 오늘 밤 자신의 마음에 들이운 불안감의 근원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평범한 가족 식사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저녁 이후 6시 민정 여사는 준호의 차를 타고 식당에 도착했다. 식당은 은은한 조명과 차분한 음악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혜진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고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이 빛나고 있었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준호가 사업 이야기를 꺼내고 혜진이 민정여사의 안부를 묻자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민정여사도 억지스럽지 않게 대화에 참여하려 애썼다. 혜진은 식전 요리가 나오자 민정여사의 접시에 먼저 덜어주며 살뜰히 챙겼다. 그녀의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얼마 후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젊고 친절해 보이는 남자 직원이 능숙하게 음식을 서빙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러웠고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정 여사에게 음식을 건네주던 순간이었다. 직원은 미묘하게 몸을 기울이며 마치 실수로 냅킨을 떨어뜨린 것처럼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작고 단단한 종이 조각이었다. 민정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직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만 민정 여사는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할 만큼 의미심장한 기색을 감지했다. 민정 여사는 조심스럽게 그 작은 쪽지를 테이블 아래로 내리고 손 안에서 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종이의 마찰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쪽지에는 단정하지만 또렷한 필체로 몇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쪽지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 낡은 나무 상자 속에 사진과 흐릿한 쪽지에 담긴 그 오래된 악몽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민정 여사님, 박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민정 여사의 손은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젓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그릇에 부딪히더니 이내 소나귀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혜진과 준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정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변색되어 있었다. 차분하고 우아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극심한 공포와 경악이 대신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들켰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마치 맹수가 목덜미를 물어뜯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준호가 당황하여 물었다. 혜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비명이라도 지를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이 공포스러운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몸을 돌려 황급히 식당 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고 혜진과 준호의 놀란 외침은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유령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녀는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혜진과 준호는 어리둥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만이 가득했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 식당을 뛰쳐나온 민정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거리의 불빛들은 그녀의 눈앞에서 혼란스럽게 흔들렸고 자동차 경적 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는 듯 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민정 여사의 평범한 삶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쪽지 한 장이 그녀가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평온의 탑을 무너뜨린 것이다. 혜진과 준호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깊은 의구심과 걱정을 품게 되었다. 혜진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어머님, 왜 그러신 거죠? 뭔가 이상해요. 준호는 침묵하며 어두운 표정으로 식당 문이 닫힌 곳을 응시했다. 이 알 수 없는 사건은 그들의 가족 관계에도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드러났고 민정 여사는 이제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새로운 여정에 내던져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닫힌 문 뒤에 남겨진 가족은 혼란 속에 빠졌고 민정 여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아났다. 이 사건은 평화로웠던 일상이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감춰져 있던 진실의 날카로운 면모를 드러낸 촉매제였다. 민정 여사가 식당을 뛰쳐나온 후 밤은 길고 혹독했다. 그녀는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발길 닿는 대로 헤매다 보니 어느새 오래전에 남편과 자주 찾던 낡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한없이 혼란스러웠다. 박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쪽지의 문구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그 비밀은 그녀가 수십 년간 파묻어 두었던 과거의 악몽이었다. 혜진과 준호는 민정 여사가 사라진 후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혜진은 급히 식당 직원에게 어머니가 남긴 쪽지에 대해 물었지만 직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민정 여사에게 쪽지를 건넨 그 직원, 김민주는 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정 여사가 식당을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손에 쥐어준 쪽지가 그녀의 과거를 뒤흔들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사실 박 회장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자의 아들이었다. 몇 년 전 그의 아버지도 박 회장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민주는 박 회장의 뒤를 오랫동안 쫓아왔고 민정 여사가 박 회장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정 여사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먼저 그 비밀을 인정하고 과거와 맞서 싸우기를 원했다. 그 쪽지는 그의 조심스러운 첫 번째 시도였다. 준호는 어머니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걱정으로 가득 찼다. 엄마가 어딘가 안 좋으신 게 분명해. 빨리 찾아야 해. 혜진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준호의 불안한 모습에 그녀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기 싫어하는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혜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녀는 민정 여사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었다. 밤새도록 혜진과 준호는 민정 여사를 찾아 헤맸다.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평소 민정 여사가 가던 곳들을 뒤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주 거닐던 낡은 공원을 떠올렸다. 그곳은 부모님의 젊은 시절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정 여사를 발견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준호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혜진도 뒤따라왔다. 민정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절박하게 물었다. 민정 여사는 입을 열지 못했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늘 냉정하고 단단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이토록 나약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민정 여사의 손을 잡았다. 혜진의 따뜻한 손길에 민정 여사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내가 박 회장 때문에. 그녀의 말은 거기서 멈췄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거리며 꺼냈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민정 여사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쪽지를 꺼냈다. 이 사람은 내 아버지야. 민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 속의 엄숙한 남자를 가리켰다. 준호와 혜진은 놀랐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한때 잘 나가던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 하지만 박 회장에게 사기당해서 모든 걸 잃으셨지. 그때 내가 아버지 회사의 경리였어. 박 회장이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뒤집었었지. 배임 혐의로. 그래서 난 그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모든 증거가, 박 회장이 조작한 증거가 나를 범인으로 만들었어. 그쪽은 내 남편에게도 협박해서 내가 회사를 망치고 도망쳤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했어. 남편은 나를 믿는 척했지만 박 회장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어. 그때부터 내 삶은 지옥이었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꾼이자 실패자, 심지어 살인자처럼 취급받았어.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준호와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민정 여사는 빛바랜 쪽지를 건넸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서 같은 거야. 박 회장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나는 이걸 증거로 삼으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 후로 나는 이 비밀을 숨긴 채 살아왔어. 준호, 네가 아는 엄마의 모습은 전부 가짜였을지도 몰라.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혜진은 민정 여사를 향한 자신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늘 냉정하고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토록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죄책감과 동시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그때 민정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의 번호였다. 민정 여사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식당 직원 김민준의 것이었다. 민정 여사님, 제 쪽지 받으셨죠? 저는 박 회장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박 회장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려 왔어요. 저는 박 회장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민정 여사님의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민정 여사가 과거를 직시하고 맞서 싸우기를 원했다. 민정 여사는 놀랐다. 쪽지를 건넨 직원이 박 회장과 관련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말에 불안감과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민준과의 통화는 새로운 위험을 불러왔다. 박 회장,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악당. 그는 이미 민정 여사의 동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사업체를 은폐 수단으로 삼아 수십 년간 부를 축적해온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민정 여사가 식당에서 보인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즉시 자신의 수하들을 풀었다. 그들은 민정 여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감시했다. 박 회장은 언론을 조작하는데 능수능란했다. 그는 민정 여사의 과거를 왜곡하여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 또는 오랜 세월 동안 망상에 사로잡힌 사기꾼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정 여사의 증언이 거짓임을 미리 기사화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저 노파는 이제 끝이야.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박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악마적인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민정 여사가 감히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녀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민정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비밀은 이미 가족에게 절반쯤 드러났고 겉으로는 친절했던 직원이 사실은 조력자이자 동시에 또 다른 위험의 연결고리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적수인 박 회장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 선택은 두려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정 여사의 고백은 준호와 혜진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며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 특히 혜진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가졌던 모든 편견을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그제야 민정 여사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함께 싸울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혜진의 진심 어린 약속에 민정 여사의 메마른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김민준의 등장은 민정 여사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박 회장의 추격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민준은 민정 여사에게 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거의 손에 넣었다고 알렸다. 그는 박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및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결정적인 회계 장부를 찾고 있었다. 박 회장은 이미 언론에 민정 여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암시하는 허위 기사를 흘려 그녀의 증언을 미리 무력화하려 했다. 시간은 민정 여사의 편이 아니었다. 박 회장은 민정 여사의 동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그녀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최종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정 여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 3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겠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의 뜻을 기리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박 회장이 자신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민정 여사가 과거를 들추려 할 경우 그녀를 공개적으로 매장하려는 상징적인 무대였다. 민정 여사의 아버지가 쓰러진 바로 그 장소. 30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그곳에서 박 회장은 그녀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민정 여사님, 박 회장이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부도덕한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려 합니다. 동시에 민정 여사님을 미친 사람으로 몰았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진실을 폭로해야 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정 여사는 망설였다. 그 장소는 그녀에게 평생의 아픔이 깃든 곳이었다. 다시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은 마치 과거의 악몽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고 손발이 떨렸다.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채찍질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박 회장의 수하들은 민정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늘 낯선 그림자들이 맴돌았고 전화는 도청당하는 듯 했다. 민정 여사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혜진과 준호는 어머니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박 회장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힘은 미약하게 느껴졌다. 혜진은 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했다.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그냥 박 회장을 고발할까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민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만이 할 수 있어. 이건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고 내 지난 삶에 한을 푸는 일이야. 이 싸움은 민정 여사의 싸움이었다. 물론 혜진과 준호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김민준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헤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박 회장의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자신의 진실을 폭로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민정 여사의 몫이었다. 그녀는 외로웠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홀로 대중 앞에 서야 했다. 그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혜진과 준호는 어머니의 고독한 결단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멀리서 그녀를 응원하는 것뿐이었다. 행사 당일이 다가올수록 박 회장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민정 여사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함부로 입을 놀리면 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혜진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도 안전하지 않을 거다. 메시지를 본 민정 여사의 손은 다시금 벌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는 둘째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박 회장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가족을 노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밤낮 없이 회계 장부를 찾아 헤맸다. 그는 박 회장의 숨겨진 금고 위치를 알아냈지만 그곳은 철통 같은 보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행사는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초조했다. 민정 여사님, 아직 장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밖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겠습니다. 민정 여사님은 그동안 시간을 끌어주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함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 민정 여사는 혜진과 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박 회장 기념식이라는 붉은 글씨가 그녀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 회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영상이 흘러나왔고 유명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곳은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서린 곳이었다. 민정 여사는 단상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면서 과거의 악몽이 현실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그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박 회장은 연단 위에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민정 여사님 오랜만이시군요. 부디 이 뜻깊은 자리를 망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정 여사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손안에는 여전히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꺼낸 빛바랜 사진과 흐릿한 쪽지가 쥐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 박 회장의 회계장부가 필요했다. 그러나 민주는 아직 소식이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철저히 혼자였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 억눌렸던 분노와 단호함이 타올랐다. 마지막 시련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박 회장의 비열한 미소는 그녀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었다. 박 회장 기념식이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행사장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 회장은 연단 위에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마치 민정 여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이 전적으로 민정 여사 개인의 잘못인 양 교묘하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언론인들은 박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었고 일부는 이미 박 회장이 흘린 정보대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민정 여사는 홀로 그 모든 비난의 시선을 감당하고 있었다. 혜진과 준호는 객석 뒤편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 커 보여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 당시 회사의 경리였던 이 모 씨는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죠.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민정 여사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석한 모두는 그 이 모 씨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민정 여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때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김민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바로 그때 연단 뒤편의 문이 갑자기 쿵 하고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두툼한 회계장부 하나가 꽉 쥐어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의 수하들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뛰어온 듯 했다. 박 회장은 민준의 등장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 회장 모든 것을 폭로할 겁니다. 민준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박 회장의 수하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객석에서는 술렁임이 커졌다. 민준은 간신히 그들을 따돌리고 민정 여사에게 장부를 던졌다. 민정 여사는 반사적으로 그 장부를 받아들였다. 낡은 종이의 촉감이
그녀의 손끝에 닿자 잊었던 과거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게 바로 박 회장, 당신의 모든 비리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민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박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에 묻히고 말았다. 저 노파가 미쳤군. 아무 증거도 없이 감히 나를 모함해. 박 회장은 자신의 오랜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해 민정 여사를 완전히 매장하려 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민정 여사와 민준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민정 여사는 고립된 채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증거는 손에 있었지만 그녀를 믿어줄 사람이 없었다. 모든 것이 실패한 듯 보였다. 민정 여사는 절망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손은 다시금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혜진과 준호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들은 그녀를 믿는다는 눈빛으로 힘껏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민정 여사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민정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온몸의 기력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낡은 회계 장부를 혜진에게 건네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혜진아, 이 장부를 언론에 공개해줘. 이 안에 박 회장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어. 혜진은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즉시 장부를 받아들고 언론인들에게 달려갔다. 여러분, 박 회장이 숨겨온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혜진의 외침에 언론인들은 장부로 몰려들었다. 민정 여사는 연단 위로 올라섰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아우라에 잠시 주춤했다. 그녀는 박 회장과 대치하며 모든 언론과 참석자들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30년 전, 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아버지를 잃었고 제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배임이라는 누명을 씌워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저는 이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저는 박 회장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제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며 저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 회계 장부가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박 회장은 제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기간 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혜진은 장부를 언론인들에게 보여주었고 언론인들은 경악했다. 장부에는 박 회장의 자금 횡령, 탈세,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옆에서 장부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고 그의 설명은 박 회장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변호사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민정 여사는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꺼낸 빛바랜 아버지의 사진과 잉크가 번진 쪽지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남기신 유서입니다. 박 회장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쪽지는 비록 흐릿하지만 30년 전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쪽지를 언론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오래된 증거들은 박 회장의 거짓말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박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흔들렸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행사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에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민정 여사를 향해 외쳤다. 민정 여사님, 드디어 누명을 벗으셨군요. 다른 기자들도 연신 질문을 쏟아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추악한 범죄는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그의 완벽한 삶은 산산조각 났다. 혜진과 준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을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혜진은 흐느끼며 말했다. 준호 역시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다. 민정 여사는 두 사람을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한이 풀린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공공연히 비난받았던 한 여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음을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삶은 30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다. 박 회장 기념식 행사장에는 진실의 폭풍이 핥히고 간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박 회장은 무기력하게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의 추악한 범죄는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중계되었다. 그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난 30년간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공범들도 함께 몰락했고 그들의 삶은 박 회장의 죄악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 민정 여사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한이 풀린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혜진과 준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행사장 밖으로 나왔다. 거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혜진은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믿지 못하고 어머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편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준호 역시 고개를 숙였다. 엄마,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엄마의 짐을 함께 나누지 못했어요. 민정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을 뿐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진실을 알아주고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오랜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이 느껴졌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 포옹 속에는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했다. 민정 여사는 김민준과 다시 만났다. 민준은 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의 아버지의 누명도 함께 벗겨졌다. 민준은 민정 여사에게 깊이 감사했다. 민정 여사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 여사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네 용기 덕분이다. 너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들은 함께 앉아 지나온 여정을 되짚었다. 민준은 자신이 쪽지를 건넸던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민정 여사님께서 스스로 과거와 맞서 싸우시기를 바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 하니까요. 그리고 민정 여사님은 그럴 용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민정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의 대화는 진실의 힘과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박 회장의 몰락 후 민정 여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30년 전 박 회장에게 빼앗겼던 아버지 회사의 자산 일부와 명예를 되찾았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의 회복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와 민정 여사, 자신의 정당성을 되찾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다. 그녀는 그 재산을 개인적인 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혜진아, 준호야, 내가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민정 여사의 말에 두 사람은 놀랐다. 어떤 재단이요? 어머니, 준호가 물었다. 나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야.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 변변한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민준이처럼 진실을 파헤치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싶어. 민정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혜진과 준호는 어머니의 진심에 감동했다. 혜진은 적극적으로 재단 설립을 도왔고, 준호는 자신의 사업 노하우를 살려 재단의 운영을 지원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민정 여사의 삶의 새로운 의미이자 목적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민정 여사는 혜진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둘이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혜진아, 내가 너에게 모질게 군 적도 많았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상처 속에 갇혀 살았어. 미안하다. 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니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강하고 멋진 분이세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들의 대화는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민정 여사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민정 여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민정 여사의 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민정 여사는 혜진의 사업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민정 여사의 집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다. 주말마다 준호와 혜진,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와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낡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독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웃음으로 채워진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행복한 소리가 되었다. 민정 여사는 정원에서 꽃을 가꿀 때마다 새로운 평온을 느꼈다. 꽃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꽃들이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해결이 아니었다.
모든 고통과 비극 속에서도 도단한 희망의 새싹이었다. 1년 후, 민정 여사의 삶은 더 이상 고독과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낡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독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웃음으로 채워진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행복한 소리가 되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면 주말마다 찾아오는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정성스레 가꾼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났지만 이제는 그 꽃들이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민정 여사는 단순한 안정을 넘어선 승화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다. 박 회장에게 빼앗겼던 아버지 회사의 명예와 자산은 재단의 종잣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재단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되었기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등 돌리고 숨어 지내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재단은 전국 각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을 돕는 전문 법률 지원팀을 운영했다. 민정 여사는 매주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저는 여러분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격려는 수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특히 재단은 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했다. 민정 여사는 이곳에서 매달 특별 강연을 열었다. 강연은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통찰로 가득했다. 그녀는 단순히 법률적 도움을 넘어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누는 동반자로서 그들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강연은 항상 만석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며느리 혜진은 재단의 이사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며 민정 여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재단의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총괄했다. 혜진의 사업적 수완과 민정 여사의 진정성이 시너지를 일으켜 재단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주말에는 준호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민정 여사의 집을 찾아갔고 세대는 다른 세 여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정 여사는 재단에서 새로 시작하는 희망 도서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이들의 자녀들을 위한 곳으로 민정 여사가 직접 기획하고 후원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고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책장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민정 여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가 아닌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이야기는 민정 여사의 정원에서 마무리된다. 그녀는 햇살 가득한 오후 자신이 직접 가꾼 꽃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다. 집안에서는 낡은 시계가 여전히 째깍, 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고독의 메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온하고 충만한 삶의 리듬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녀의 시선은 정원에서 뛰어노는 손주들에게 닿았다. 준호와 혜진은 그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고 혜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다. 민정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 상자를 만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계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만족감이 깃들었다. 비밀은 마침내 해결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봄이 싹트고 온전한 행복과 견고한 가족의 유대가 피어났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이제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듯했다. 민정 여사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용기가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감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